친구를 살해한 뒤 그는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를 집어들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 피해자는 친구들에게 마지막 통화를 걸었습니다. 진짜 뭐 내가 얼마나 귀엽네. 야, 이 야. 잠깐만. 친구들이 도착했을 때 공동 현관에서 시작된 핏자국은 집안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일 뒤 경찰은 24살 정재환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경산 친구 살인 사건 정재환 사건입니다. (2026년 7월 4일) 새벽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의 한 아파트에서 3명의 친구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24살 정재환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은 정재환과 동갑인 피해자, 그리고 또 다른 친구 한 명이었어요. 지인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평소 친구들 사이에서 부처라고 불렸습니다. 체격이 크고 싸움도 잘했지만 먼저 시비를 걸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는 성격은 아니었다고 해요.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앞장서서 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재환이 술을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킬 때도 피해자가 여러 차례 이를 제지했다고 합니다. 사건 약 2달 전에도 피해자는 정재환의 싸움을 말리다가 입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재환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했지만 피해자는 끝까지 정재환 곁에 남아있던 친구였다고 합니다. 정재환은 이전에도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곤 했다고 합니다. 술자리에서 병과 잔을 깨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친구를 위협한 적도 있었다는 지인들의 증언도 있어요. 사건 당일 정재환은 먼저 함께 있던 또 다른 친구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아파트 안의 다른 방에서 발견됐습니다. 몸 곳곳에는 멍과 상처가 있었고 어깨에는 물린 흔적도 남아있었어요. 그는 당시 상황을 선명하게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정재환이 자신의 어깨를 물었을 때 아프다고 말했던 기억은 어렴풋이 남아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들은 피해자가 이 폭행을 말리다가 정재환의 공격 대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던 피해자는 친구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는 통화에서 빨리 와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전화를 받은 친구들은 다른 지인들에게 상황을 알린 뒤 곧바로 대구에서 경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피해자의 얼굴은 이미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과 몸 곳곳에는 피로 보이는 흔적도 남아 있었어요. 친구들이 아파트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영상통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진짜 뭐 내가 얼마나 귀엽네. 야, 이 야. 잠깐만. 친구가 당시 통화를 녹음한 이유는 살인을 예상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재환이 술에서 깨면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게 만들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친구들은 이 상황이 살인으로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공동 현관 바닥부터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은 엘리베이터 안으로 이어졌고 복도를 지나 정재환의 집 앞까지 계속됐습니다. 친구들이 문을 열려고 했지만 현관문은 잠겨 있었어요. 결국 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의 물건들은 부서져 있었고 여러 곳에는 피가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피해자가 쓰러진 채 발견되어 친구들이 확인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재환이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정재환은 이미 밖으로 나간 상태였습니다. 범행 직후 인근 편의점 CCTV에 옷을 입지 않은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몸에는 문신이 있었고 곳곳에는 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재환이었습니다. 정재환은 매장 안에서 바나나 우유와 빨대를 챙겼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정재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 자리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정재환은 물건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바나나 우유와 빨대를 들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경찰에는 피가 묻은 나체 남성이 편의점에서 절도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는 새벽 4시 25분쯤 거리에서 정재환과 마주쳤습니다. 공개된 CCTV를 보면 순찰차와 정재환의 사이의 거리는 상당히 가까워 보입니다. 정재환은 길가에 세워진 차량 뒤로 이동했고 곧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정재환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후 경찰의 초동 대응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어요. 유족 측은 피가 묻은 채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는 정재환을 발견하고도 경찰이 즉시 하차해 제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당시 접수된 신고가 살인사건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의점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정재환에게 멈추라고 지시했지만 정재환이 도주해 바닥에 남은 혈흔을 따라 추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10분 뒤인 새벽 4시 35분쯤 아파트에서 사람이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새벽 4시 46분, 정재환을 체포한 시각을 새벽 4시 57분이라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유족 측이 파악한 과정은 다릅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정재환은 한동안 거리를 돌아다닌 뒤 다시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피해자를 발견한 친구들이 남아 있었어요. 친구들이 정재환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고 물었지만 정재환은 범행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집안에 있던 현금 2천만 원과 명품 시계를 꺼내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후 비상구를 통해 다시 달아나려 했고 현장에 있던 친구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유족 측은 친구들이 정재환을 제압한 뒤 오전 5시 20분쯤 경찰이 신병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체포까지의 과정과 시각에는 경찰의 공식 발표와 유족 측 설명 사이에 차이가 남아 있습니다. 정재환이 범행 뒤 보인 행동에 대해 일기 프로파일러 출신인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른바 살인 후 각성이라는 범죄 심리학적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요새는 이런 살인 후 각성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이전부터 괴롭히던 가까운 사람이죠. 사람을 죽였고 그게 이제 너무 재밌어갖고 도파민이 폭발해서 흥분된 상태로 뛰쳐나오는, 몸은 열이 나지 않는, 실제는 열이 난다고 착각해서 옷도 벗고 막 뛰어댕기고 마치 마약 팬 것처럼 보이는데 마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돌아댕기다가 이게 좀 수그러들면은 자기가 뭐 범죄 현장이든 다시 회귀하는 그런 현상. 정재환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뒤부터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어요. 유족 측은 정재환의 기억상실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범행 이후 스스로 이동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챙긴 뒤 다시 아파트로 돌아오는 등 목적이 있는 행동을 계속 이어갔다는 거예요.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정재환의 진술이 심신미약을 염두에 둔 전략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유족은 피해자의 신체에서 확인된 훼손 정황에 대해서도 별도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살해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가 아니라 사망 전후 추가적인 훼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족은 정재환에게 시체 손괴 혐의도 적용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통화 기록과 정재환의 범행 후 동선을 고려하면 사망 이후 시신을 훼손할 시간적 여유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유족의 고소가 접수된 만큼 시체 손괴 의혹은 별도의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훼손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북경찰청은 7월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또 범죄 예방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습니다. 정재환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에 따라
5일의 유예기간이 적용됐고 2026년 7월 16일 오전 9시 경찰은 정재환의 이름과 나이, 현재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름 정재환, 나이 24세. 정재환은 지난 7월 14일 살인과 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정재환은 그날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마지막 목소리와 범행 이후에 남은 행동은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답해야 할 것은 기억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카디의 아카이브 카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